어린 시절 생각하던 치과에 대한 두려웠던 기억. 그 시절 치과에서의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남아 치아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미뤄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치과 공포증이 지금 여러분의 치아를 더 힘들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다 주사 맞는 것도 너무나 싫어하겠지만은 저는 유난히도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치과도 오랫동안 못 했었는데. 네, 시리고 흔들리고 욱신거리고 이제 음식물 씹으면 진짜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틀니 불편한 거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첫째 뺐다가 여었다가 뭐 해야 되고 좀 드그드그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치아는 필요한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한 저작 역할뿐만 아니라 발음을 할 때도 필요하며 심미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 치과 공포증이 있는 환자들의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으로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치과 치료가 환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원 원장과 치과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 의식화 진정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치과 기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물이 고인다거나 입을 장시간 오래 벌리고 있을 때 강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치과 공포감이 이제 심해지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불안감이 빈번하고 부적절한 시기와 순간에 강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되는 경우를 신경정신학적으로 이제 불안 장애 중에 이제 치과 공포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치유를 해야 할 질병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치과 치료는 환자분의 이제 정맥을 이용해서 다양한 약물을 투여해서 환자분의 중추신경계를 경미한 수준으로 좀 억제를 하게 됩니다. 즉 졸리게 만드는 거죠. 이제 진정을 시키는 건데 그런 확보된 정맥류를 통해서 다양한 약물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 환자분들은 보통 기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 호흡이 가능하고 어떤 물리적 자극이나 이제 의사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이제 환자분을 그렇게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치과 치료를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제 환자분들께서 보통 수면 내시경이라고 많이 들어보시는데요. 그때 이제 수면 내시경처럼 똑같은 약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비슷한 상태로 환자분을 좀 졸린 상태로 만들어서 진행되는 수면 치과 치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치과 공포감, 치과 공포증을 가지신 환자분들이 이제 치과 문턱을 넘는데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입도 크게 벌려야 되고 오래 벌리고 있어야 되고 치과 치료 특성상 물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안감, 통증, 공포감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해지죠. 그래서 오랫동안 치과 치료를 방치하신 분들이 치과 치료에 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겠는데 보통 충치 치료, 심미 치료, 미백 치료, 소수의 임플란트 치료라던가 턱 안에 생긴 물혹이라든가 낭종 같은 구강 아간면 외과적 수술 또한 이제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치과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60대 이상의 고령에서는 아무래도 전체 임플란트라던가 그리고 환자분들의 어떤 임플란트를 과거에 경험을 하셨는데 그것들이 실패한 임플란트 재수술이라던가 최소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이제 전체 임플란트, 디지털 임플란트, 풀아치라든가 이런 치료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치과 치료는 전 연령대에 시행되는 대부분의 치과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차가운 바람과는 달리 포근함이 느껴지는 수요일 오후. 여유로운 표정의 박광우 씨는 오늘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 후 너무 힘들어 오랫동안 치과 치료를 미뤄왔다는 광우 씨. 그가 다시 치과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빨이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전번에 이제 이전에 병원에서 왼쪽을 이제 5개를 하고 오른쪽은 이제 안 한 상황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또 한 2년 있다 이제 이번에 여기 와서 그 오른쪽 했습니다. 모든 게 불편하죠. 못 씻기도 하고 일단 씹는 것도 앞니빨로 막 씹고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치과 오는 게 무서워가지고 실은 하루하루 미루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누구나 다 주사 맞는 것도 너무나 싫어하겠지만은 저는 유난히도 그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치과도 오랫동안 못 듣고 했었는데 이제 방송 매체를 들으면서 수면 치과를 할 수 있다는 걸 듣긴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또 몰랐고 근데 여기 이제 이 병원에 와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 이게 좋다고 그래서 했었는데 전번에 5개 할 때는 임플란트를 이제 심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자고 나니까 다 끝냈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유, 박광훈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이제 일전에 수술하셨던 부분 이제 임플란트는 잇몸 안에 이미 다 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었던 게 1차 수술입니다.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가 잇몸 안에 이제 묻혀 있으니까 저희가 일종의 임플란트를 잇몸 바깥으로 노출하는 단추를 달 거예요. 너무 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지난번에 한번 또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때도 아주 편안하게 받으셨는데 오늘은 뭐 그때보다도 이제 수술이 더 짧을 거고 그럴 거니까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마음 편히 놓으십시오. 네. 박광호 환자님은 오른쪽 위에 어금니 부위와 그리고 오른쪽 아래 어금니 부위를 모두 상실하셨었고 한 2년 전에 왼쪽 위아래로 5개 정도의 임플란트 치료를 경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너무 고통이랑 뭐 치과 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고생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아래에 어금니가 없는 부분도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셨는데 본인께서 치료를 미뤄오셨던 찰나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임플란트, 수면 치과 치료를 진행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 총 5개의 임플란트 수술을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서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임플란트로 진행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제 적당한 시간이 흘러서 임플란트가 잇몸뼈와 잘 고류착이 됐다고 판단이 돼서 오늘도 또한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치과 치료로 지난번에 식립하셨던 그 부위에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플란트 2차 수술은 1차 수술 때 묻어놓은 임플란트를 이제 잇몸 바깥으로 노출하는 그런 단추 같은 거를 다는 날인데요. 이 단추가 정확한 부위에 정확하게 위치가 돼야 향후에 이제 음식물을 잘 씹어 먹을 수 있는 이제 치관을 만들 수 있고 맞춤형 지대주 또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사전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수술을 위한 준비가 임플란트 전용 수술실에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흡과 맥박, 산소 포화도, 심전도 등을 점검한 후 블루투스 청진기를 착용하는데요.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2차 수술이 진행됩니다. 수면 마취가 되어 있지만 환자 스스로 자가 호흡이 가능해 물리적 자극이나 지시사항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골 유착 기간이 지난 후 임플란트 나사와 잇몸 밖에서의 치아의 역할을 하는 보철부를 연결하는 2차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수술도 힘들지 않게 잘 받을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오늘은 이제 6개의 임플란트에 대한 2차 수술을 완성을 했고요. 기존에 이제 임플란트가 잘 뼈랑 고류착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이제 향후 음식을 잘 씹어 드실 수 있도록 씹을 수 있는 치관 보철물을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치과 치료를 해서 환자분 만족도도 높으신 것 같고 치료 결과도 그래서 양호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치과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절대 혼자 집에 기거하셔서는 안 되고요. 보호자가 꼭 동반하셔서 이제 오늘 하루는 가정에서 최대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거 외에는 뭐 음주라던가 이런 부분 가장 지극히 조심하셔야 될 그런 주의사항만 지키시면 됩니다. 앞으로 남은 치료 과정은 약 일주일 후에 잇몸이 잘 아물게 되면 상부 치관 보철물을 만들기 위한 인상 체득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음식을 잘 씻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정헌 원장이 세심히 환자를 살피고 있는데요. 이제 환자분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환자분 일어나셔야죠. 환자분 눈 뜨세요. 눈 뜨셔야 돼. 눈 뜨셔야 돼. 눈 뜨셔야 돼. 오늘 치료 잘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환자분 뭐 숨도 잘 쉬시고 심장도 잘 뛰고 뭐 별로 뭐 특이사항 없으셨습니다. 오늘도 뭐 치료하시는 과정 잘 기억 안 나시죠? 네네. 하여튼 뭐 잘 협조해 주셔서 잘 저희 마무리됐고 이제 한 일주에서 한 2주 있다가는 좀 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고생하셨어요. 네. 씹는 건 너무나 행복할 것 같고요. 모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정말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치과 공포증이 심했던 이지원 씨는 어금니가 없었지만 계속 치과 치료를 미루다 얼마 전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오늘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그녀는 의식화 진정법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요즘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통증이 없어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잇몸이 원래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그냥 이가 흔들려가지고 위에는 보통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밑에 어금니 쪽 같은 경우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뽑게 됐어요. 네, 시리고 흔들리고 욱신거리고 이제 음식물 씹으면 진짜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어릴 때 치과에 이제 갔는데 그 소리랑 의사 선생님 눈을 딱 보는 순간 되게 7살 때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아예 치과를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많이 혼나고 그래가지고 성인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프고 흔들리고 하니까 참고 이제 왔다가 이제 가고 나면 한 2, 3일씩 막 몸살하고 약 먹고 막 그럴 정도로 일도 못 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공부증이 심했어요. 환자분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십니다. 네. 저희가 수술하신 지 이제 아직 한 달이 되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6개 임플란트 전에 수술 받으셨잖아요. 이제 수면 마취 하에 치료 부위 잘 낫고 있는지 확인차 오늘 입안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 수술하신 부위 아주 잘 낫고 있네요. 예, 특이사항 없고 염증이 다시 생겼다거나 감염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관찰되지 않고 있어요. 양치하시는 것도 항상 더 신경 쓰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네. 네. 이제 수술 후에는 아주 관리를 잘 해오셨거든요. 그리고 치유 경과도 너무 양호해서 저도 너무 마음이 좋네요. 앞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관리 잘 하시고 뭐 특이사항 없다라고 한다면 빨리 이제 임플란트 위에 상부 보철물, 이제 머리라고 하죠. 치관 만들어서 잘 씻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일정은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수술 부위, 잇몸 부위 잘 치유되고 있는지 그냥 특이사항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한 달 후에 한 번 더 약속 잡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지원 환자분은 많은 치아를 상실하신 상태로 저희 병원을 내원하시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많은 치아를 상실하신 상태를 방치한 이유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유치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치과에 가서 충치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때 치과 공포증이 너무 심각하게 생기셔서 치과 치료를 아주 오랫동안 미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임플란트를 치료받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총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 받으셨습니다.
뭐 치조골 이식술, 상악동 골 이식술, 그리고 본인 피를 체열해서 저희가 유용한 성분을 이제 수술 부위에 적용하는 신의료기술까지 좀 적용해서 치료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원하셔서 제가 이제 수술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을 해봤는데 특이사항 없이 너무 수술 부위도 깨끗하게 낫고 있었고, 너무 경과가 양호했기 때문에 약 한 2개월 정도 후에는 이제 임플란트 상부 치관 보철물, 이를 씹어 먹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제작하기 위한 2차 수술을 약 한 2개월 있다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치과에서 하는 수면 마취는 환자가 공포심과 통증을 덜기 위해 진정 약물을 통해 가수면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 또한 이제 치과 치료를 가끔 정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뭐 스케일링 누구나 1년에 한 번 정도 받아야 되는데요. 저도 유니체어에 누우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가끔 식은땀이 나기도 해요. 뭐 환자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치과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시고 일을 많이 상실하셔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상태까지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께서 꼭 이제 음식을 잘 씹고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식과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치과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면 임플란트라고 해도 제가 이제 공포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많이 두려움을 받고 상담을 받긴 했는데,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일단은 고통도 없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으니까 제 치과 공포증에 대해서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다 하고 나면 편하게 그냥 음식 씹는 거, 고기 같은 거, 김치. 저 지금 김치도 제대로 못 씹을 정도로 아팠으니까 김치랑 밥 먹는 거. 80세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젊어 보이는 김동근 아버님은 이곳에서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임플란트를 하고 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수술 전에는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있어 악취뿐만 아니라 밖을 나가는 것도 힘들기만 했는데요. 이제는 자신 있게 외출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틀니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위에 그 뭐 이빨 그 치아 그게 내려앉아 가지고 내가 판단할 때 임플란트를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틀니 불편한 거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첫째 뺐다가 여었다가 뭐 해야 되고, 또 이래 씻고 하면은 좀 드크드크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이 불편한 게 많지요. TV에 방송을 많이 봤는데 TV 방송은 거의가 서울 위주로 하더라고요. 부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산에는 아직 그렇게 수면 치료를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서울 쪽으로 갈라 했는데 우연찮게 이게 지하도로 건너다가 그 수면 치료라는 글자는 안 써놨는데 뭐 눈에 그게 백이 있는지 뭐 일로 오게 됐어요. 수면 치료를 요 원장님이 뭐 잘해 주시가 크게 아픈지를 모르고 했어요. 지금 임시 치아를 쓰고 계시는 김동근 아버님의 치아를 정밀 진단하기 위해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 검사는 치아와 주변 구조를 세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 교합 체크 등을 통해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김동근님, 아유 예,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수술 받으셨던 임플란트들 잘 이제 또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 보철물 만들기 전에 잇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치아가 잘 양쪽에 맞물리고 있는지 교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시고요. 꽉 물어보세요. 꽉 물어보시고, 꽉 물어보세요. 잘 어떻게 물리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교합지를 이용해서 찍어 볼 건데요. 딱짝짝짝짝짝 물어보세요. 딱딱딱, 딱딱딱. 큰 뭐 문제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쓰신 이제 임시치아를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 보철물, 이제 최종적으로 씹을 수 있는 머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가 그거를 또 참고해서 최종 보철물을 만들 거예요, 어르신.
저희가 잇몸 안에 또 기다리고 있는 임플란트가 한 2개 또 있잖아요. 예. 저 부분도 아주 좋은 양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아무튼 뭐 다음번 약속 때 또 뵙도록 하고요. 뭐 봄 전에는 음식을 이제 최종적인 보철물을 사용해서 잘 씻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약속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근 환자분께서는 처음 내원하셨을 때 이제 위턱에는 이제 아예 치아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셨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큰 대구치가 전부 상실된 상태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래에는 치아가 한 대략 8개 정도 남아 있으셔서 그 치아의 이제 유지와 지지 기능을 얻는 뺐다 꼈다 하는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고, 위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전체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 김동근 환자분께서는 이제 80대의 고령의 어르신이신데요. 평소에 틀니를 끼고 음식을 씻고 드시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의 맛도 느끼기 어렵고 음식도 제대로 씹어지지도 않고 해서 정말 내 치아가 20대처럼 다수 많아져서 잘 씻고 드실 수 있는 게 너무 소원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이런 치료를 이제 시행해줄 병원을 찾기가 어려우시다가 우연한 기회로 이제 저희 병원을 내원하셔서 이제 치료를 진행하시게 되었죠. 우리 김동근 환자분은 수술 날에 이제 남아있는 치아를 전부 발치를 하고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임플란트로 뭐 잇몸뼈 이식 등을 동반해서 1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셨습니다. 2개 정도의 임플란트가 아직은 조금 그래도 저희 기준에 조금 아쉬워서 2개 제외하고 대부분의 치아에 이제 임시 치아를 만들어 드려서 3개월 만에 지금 잘 내 치아처럼 음식을 씻고 드시고 계신데요. 약 한 1개월 정도 후에는 한 2개 정도의 임플란트 또한 상부 보철물을 올릴 계획이고, 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18개의 모든 임플란트를 최종 치관 보철물로 바꿀 예정입니다. 고령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 불안감과 공포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환자분들의 전신질환에도 영향을 끼치고 저희가 치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령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께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치과 치료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그 전신질환, 만성질환에 이제 맞춤형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하는데요. 그런 약물들을 안전하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때로는 뭐 더 많이 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죠. 그러는 상황에서 환자분들께서 잘 호흡을 하고 계신지 중추신경계나 호흡기계나 뭐 심혈관계까지 잘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안전한 장비나 기구를 갖춘 그런 병원과 의료진에게 안전하게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좋은 점은 저거 였다가 틀니는 항시 잘 때 취침할 때 빼야 되고, 그래야 좀 편안하고. 요거는 이제 임시 틀니인데 뭐 빼지를 안 하고 그냥 장착이 돼가 있으니까 그게 하나 좋은 게고, 뭐 수면 치료하니까 고통을 안 느끼고 뭐 눈 뜨니까 다 했다 하니까 좋더라고요. 요렇게 지금 임시 치아인데 임시 임플란트로 해가 있는 상태인데 충분히 음식을 섭취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치과 공포증을 가진 환자분께서 치과의 문턱을 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치과 공포증은 신경정신학적으로 불안장애 중에 특정 공포증에 분류되어 치료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치과 치료 참 어렵지만 시작과 진행에 있어서 모두 환자에 대한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치과 치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분들도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치과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아는 우리 입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앞으로 남은 시간을 힘들게 보낼 순 없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맞는 치료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계단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할 정도의 통증, 숟가락도 들지 못할 정도의 통증 등 요즘 우리 몸에 생기는 다양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십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아파하고 이제 걷지를 못할 정도. 컨디션 좋은 날에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걷는 거, 그 외에는 걷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냥 양치하려니까 이쪽 팔로 하다가 안 돼서 또 왼쪽 팔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눕기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왼쪽만 이렇게 눕고 그랬어요. 현대인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눈이나 목과 어깨, 허리 등 다양한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통증은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적신호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빨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옥진아 원장과 함께 양한방 복합통증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으로 나타나는 질환은 다양합니다. 제일 흔한 목과 허리의 척추 통증은 디스크 탈출증, 협착증, 잘못된 자세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의 경우에는 회전근개의 파열, 그리고 굳어서 팔을 들거나 뒤로 할 수 없는 소위 오십견이라고 하는 유착성 관절염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줄 부위에 석회가 쌓여서 통증을 발생시키는 석회성 건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통증이 있어서 제일 흔한 것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측부인대나 십자인대가 손상된 경우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목과 허리의 척추 통증은 오랜 시간 고개 숙여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컴퓨터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무직 직장인들, 그리고 삐뚤어진 자세로 지속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처럼 잘못된 자세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를 숙이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프고 심하면 엉치나 허벅지, 종아리까지 점점 통증이 번집니다. 어깨 통증의 경우 무거운 짐을 많이 들거나 칼질을 하는 것처럼 반복적인 동작을 수년간 지속할 때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에 미세 손상이 쌓이면서 발생을 합니다. 힘줄을 밧줄에 비유해서 조금 찢어지면 부분 파열, 완전히 끊어지면 완전 파열로 구분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손상된 힘줄과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이 유착되는 쭉 굳어버리는 질환이 오십견인데요. 움직이는 각도가 제한이 되니 옷 벗고 입는 간단한 일상도 불편하고 밤에 아리고 잠 못 자는 야간 통증이 특징적인 질환입니다. 석회성 건염 또한 석회 부분이 녹는 시기에는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통증은 쪼그려 앉는 것, 바닥에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는 일이 많은 분들에게 발생합니다. 관절 위아래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이 닳아서 자꾸 뼈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삐그덕삐그덕 소리도 나고 시큰거리면서 아프고 심하면 물이 차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난 가벼운 통증은 일단 쉬고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로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쉬어도 낫지 않고 계속 아픈 통증이 생기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비수술적 치료로는 진통제 주사, 약물 치료, 프롤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척추의 경우 팔이나 다리에 마비가 생기거나 어깨 힘줄이 완전 파열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고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 관절의 손상된 부위를 직접 초음파와 엑스레이로 보고 그 부위에 재생이 도움되는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은 나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양방치료입니다. 그리고 한방적으로는 평소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이 있는지, 수면, 소화 등 전체 신체를 파악해서 불균형을 맞춥니다. 이것은 숲을 멀리서 넓게 보고 치료하는 한방치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명의 의사가 동시에 보고 진단하고 복합치료하는 것을 양한방 복합통증치료라고 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이른 아침,
항상 그렇듯 오늘도 일찍 병원에 도착한 김희도 어머니는 요즘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무릎 통증으로 무척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점점 줄어들어 요즘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습니다. 제가 하루에 뭐 한 2만 보서 18,000보서 이래 걸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날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딱 아파갖고 걸으면 못 걸어가지고 걸음 못 걷는 게 저한테는 제일 혼자 그거라서 그래 병원에를 여기저기 다녀봤어요. 그러다가 한 며칠 있으니까 완전히 걸으면 못 걷는 거예요. 요가 아팠어. 제가 적십자 봉사를 하니까 봉사하러 간다고 하니까 우리 그 적십자 회장님 다리를 왜 그리 접니까? 물어서 다리가 아파서 요즘 내가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전화번호하고 적어주면서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왔지요. 처음에는 내가 여러 군데 다녀도 그거를 못 봤으니까 근데 선생님한테 와서 딱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어쩌면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시킨 대로 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희도님 요새 좀 지내시는 거 어떠세요? 네, 많이 좋습니다. 아유, 그죠. 네. 며칠 가정 중에도 참 많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던 케이스였는데 네. 제가 이제 뭐 석 달 뒤, 이제 한 달 뒤 이런 식으로 제가 경과 볼 때 점점 그 뒤로 좀 좋아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예요. 1, 2, 3, 4단계가 제일 심하다고 치면 그래도 한 3단계 정도는 되는 정도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최대한 비수술적 요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프롤로 주사가 좀 좋거든요. 주변에 힘줄을 강화를 하고 또 이제 재생을 시키는 요법이니까요. 보통은 그래도 2-3번까지는 잘 모르고 한 3-4번쯤부터는 그래도 효과를 보세요. 그런데 김희도님처럼 그래도 한 5번, 6번 할 때까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네, 근데 제가 이때까지 많은 사례를 해보고 볼 때 한 달 뒤, 석 달 뒤 점점점 인대가 증식돼서 치료 끝나고 나서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 믿고 한번 더 기다려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하지정맥도 좀 고장이 나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릎은 시큰시큰 걸을 때 아픈 거 맞는데 자꾸 종아리에 쥐가 잘 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정맥에 혈액순환 도움되는 약물을 좀 드셔보시자 했는데 요새 쥐는 좀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쥐나는 약 것도? 먹고는 쥐가 안 납니다. 맞아요. 오늘은 예. 무릎에 보강으로 프롤로 치료 한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더 계속 짱짱하게 잘 쓰실 수 있도록 거의 이제 한 반년 지났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보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희도 환자분은 처음에 우측 무릎의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작년 초부터 발생한 무릎 통증으로 계단 오르고 내리고 걷는 게 많이 힘들어서 쩔뚝쩔뚝 거리는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를 봤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 좀 진행된 상태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힘줄을 강화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프롤로 치료와 한방치료를 권유를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평소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많다, 다리가 무겁다 하는 증상을 말씀하셔서 이것은 정맥 순환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물을 처방하였고요. 치료 과정 중에 갑자기 발톱이 파고들어서 못 걷게 너무 아픈 통증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보니 발톱 무좀 때문에 발생한 통증이었는데요. 발톱 무좀을 잘 제거하고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서 같이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만성 질환 중 하나인 무릎 관절증은 무릎 관절을 이루는 뼈와 연골, 인대, 근육 등에 손상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남성보다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관절의 부종이나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척추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프롤로 주사 치료는 수술 없이도 통증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초음파 기술이 발달을 하여서 인대와 힘줄을 정확히 보고 손상 부위에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유착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신경 유착성 통증을 초음파로 잘 찾아서 시행하는 신경 프롤로 주사 치료가 발달하여 훨씬 업그레이드된 프롤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실로 옮겨 프롤로 주사 치료를 받는 김희두 어머니. 치료를 받으면서 쥐가 나는 것도 걷는 것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대가 많이 단단하게 하얗게 꽉 차 있는 모습이 좀 보여요. 프롤로 주사에 포함된 히알루론산은 관절 내 점막액과 유사한 성분으로 관절을 윤활하고 충격을 흡수해 관절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 환자의 관절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어서 물리치료도 받는데요. 전기치료는 저주파 전류를 발생시켜 감각신경섬유와 운동신경 자극으로 혈관 확장과 대사 과정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면 다리가 가벼워진 것 같아 가는 길이 더 상쾌할 것 같네요. 그 치료 받으면서 제가 6번을 선생님이 맞으라고 그래서 6번 하루하루 지나고 나니 괜찮더라고요. 언제 그랬는지는 못 나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신호등 건널 때 저절로 뛰어지더라고요. 다리 안 아프니까 너무 좋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올여름에 모임이 있어서 백두산 여행을 갔는데 제가 못 갔을 때 저 혼자서 울었어요. 다리 아파서도 못 가지는 않는데 못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년에는 백두산 가야죠. 양산에서 부산까지 병원에 다니는 손태진 씨는 항상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움직입니다. 오늘도 일찍 온 탓에 여유롭게 진료를 기다리는데요. 건강하게 보이지만 그의 걱정은 바로 발목입니다. 그래서인지 앉아있을 때도 버릇처럼 발목을 만지곤 하는데요.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일을 하다가 발목이 접질려가지고 이제 병원 진료 중 허리를 먼저 시술을 받았어요. 시술을 하고 났는데도 통증이 계속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발목 검사로 들어갔죠. MRI 찍고 하니까 인대 파열로 해갖고 이제 봉합 수술을 했죠. 뭐 수술은 잘 되었다고 그래도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발목이 계속 아파가지고 프롤로 치료가 있다는 걸 알게 돼갖고 여기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아파갖고 이제 걷지를 못할 정도. 컨디션 좋은 날에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걷는 거, 그 외에는 걷지를 못했으니까요. 완쾌하신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저하고 정세가 비슷한 분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는 내가 치료해도 되겠다 싶어갖고 찾아왔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자, 지금 이제 허리랑 이제 발목이랑 제가 치료해드린 지가 이제 좀 중간인지 좀 넘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걷거나 좀 움직이시기 많이 힘드셨잖아요. 지금 중간 정도 됐을 때 지금 증상 좀 어떠세요? 저번 주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근데 그 활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또 안 좋았어요. 화요일쯤부터는 조금 통증이 왔어요. 오케이, 그렇구나. 자, 지금 서서 걸을 때 지금 다리 통증은 좀 어떠세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조금 발목이 좀 통증이 왔어요. 알겠어요.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우측 발목이 안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허리 때문이다 하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그죠? 허리 수술을 했는데 허리는 뭐 조금 낫기는 하나 발목은 그대로 안 좋아서 보니까 우측 발목이 인대가 파열돼서 또 인대 수술도 또 하셔서 그랬다.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인대 발목 쪽으로는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프롤로 주사 치료로 인대를 강화하고 재생시켜주는 치료를 할 거고요. 근막이나 근육을 이완하는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런 것도 같이 봐드리고 오늘은 발목 치료를 해드릴게요.
손태진 환자분은 작년 초부터 발생한 허리 통증과 우측 다리 땡김 증상 때문에 오셨는데요. 다른 병원에서 이것은 허리 때문이다 하고 MRI를 찍은 이후에 시술을 받았지만 허리 통증은 좀 호전되었는데 우측 발목은 그대로 아픈 게 남아 있어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하여서 또 그 부분도 수술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증상 때문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아직은 치료 과정 중에 있고 2번, 3번 정도 치료를 받으신 상태인데요. 허리, 다리 땡김 증상도 조금씩은 호전되고 있고 그리고 우측 발목 통증도 지금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로 관찰 중에 있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는 증상이 좀 심했다가 더 약했다가 하는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프롤로 주사 치료는 2번, 3번 할 때까지 좀 인대가 자극돼서 더 아프거나 치료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5에서 6회 정도, 심한 경우 제가 8회 정도 치료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은 그래도 3회, 4회 차부터는 통증 치료를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치료는 도수 치료인데요. 도수 치료는 손을 이용해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관절 가동 범위와 운동 가능 범위 등을 진단한 후 병변 부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바로잡아 척추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나타나면 신경이 연결돼 있어 허리 외에도 손과 발, 팔 등에서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수 치료를 통해 근골격의 불균형을 수정해 척추와 관절이 받는 압력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프롤로 주사 치료가 이어지는데요. 발목에 문제가 많은 태진 씨는 초음파를 통해 병변 부위를 확인한 후 프롤로 주사를 맞습니다. 프롤로 주사는 손상 부위에 직접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주입 후 염증 반응을 유도해 관절의 기능을 강화하는데요. 불안정성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인대와 힘줄을 재생시켜 척추와 관절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프롤로 주사 치료는 나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치료입니다. 나무만 보다 보면 숲을 못 보고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은 인간을 하나하나의 부속품이 아닌 전체로 보고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데요. 숲과 나무를 동시에 한 사람의 의사가 보고 진단을 하고 의학, 한의학 양쪽의 치료를 함께 했을 때 보다 빨리 그리고 근본적으로 재발 없이 통증 치료 효과가 나는 경우를 많이 관찰합니다. 그것이 양한방, 통합, 복합 치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주 차부터 좀 좋아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나 TV 볼 때 허리가 다리가 땡겨고 3분은 못 앉아 있는데 같은 자세로 지금은 드라마를 갖다 1시간, 2시간은 같은 자세로 해도 통증이 없었고 발목도 강도가 지금 많이 줄어요. 취미생활 전혀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여행도 다니고 싶고 취미생활도 또 하고 싶고 그걸 하나도 못했으니까 그런 걸 하고 싶어요. 8개월 전부터 어깨 통증으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오경선 어머니는 그래서인지 항상 얼굴이 어둡고 지쳐 보이기만 했는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예전의 환한 모습을 찾았다고 합니다. 욱신거리던 어깨 통증도 거의 다 나아 요즘 마음이 참 편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많이 진료했어요. 그래 한 달간을 다른 병원에서 했는데 나았어요. 그래서 와 신난다 하고 좋아서 막 있었거든요.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양치하려니까 이쪽 팔로 하다가 안 돼서 또 왼쪽 팔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게 도막 칼질하는 것도 힘들고 그랬어요. 하도 내가 아프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정상은 그냥 이렇게 뻐근하고 뭐 좀 무겁고 막 이랬어요. 좀 아프고 통증도 있었어요. 이게 이쪽으로 눕기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왼쪽만 이렇게 눕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네. 그게 작년 초부터 좀 아파서 다른 데서도 주사 치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좀 밤에 아리고 아파가지고 고생하셨었잖아요. 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아주 좋아요. 그죠. 이제 양치질도 잘하고 뭐 다 잘해요. 맞아요. 예, 어깨 아프면 양치질하기도 힘들고, 그죠? 숟가락 드는 것도 힘들어서 잡고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은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는 이유는 혹시나 또 재발할까봐 재발이 되면 걱정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또 원장님도 뵙고 싶고 여러 가지로 등등해서 그래서 자꾸 침 치료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재발도 방지하는 목적으로 제가 어깨 주변에 혈류도 잘 순환되게 치료도 해드릴 거고 다른 데 아픈 데도 이렇게 조금 챙겨서 치료를 받으려서 계속 건강하게 일상생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옥경선 환자분은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내원을 하셨는데요. 작년 초부터 증상이 발생해서 다른 병원에서 뭐 염증 주사다, 통증 주사다 해서 여러 가지 주사 치료를 했지만 호전이 없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신체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특별히 석회성 건염이 있다거나 유착성 관절염이 심해서 가동범위 제한이 심하다거나 하건 그런 증상은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밤에 욱신거리고 아리는 통증 때문에 밤에 잠자는 게 불편하셨고 그리고 숟가락을 들 때도 팔이 아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프롤로 주사 치료를 통해서 힘줄과 인대 부분을 손상된 것을 잘 재생될 수 있도록 치료를 하였고 더불어서 한방치료도 같이 했는데요. 현재는 많이 호전되셔서 숟가락을 들 때도 아픈 것도 없고 밤에 아린 통증도 없어서 일상생활을 잘 지내고 계십니다. 현재는 이제 한방으로 관리하는 정도 수준으로 통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어깨 관절하고 인대 붙어 있는 혈자리 같이 치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경선 어머니는 관절 손상을 예방하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한방 치료를 받습니다. 침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혀줘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뜸 치료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온열 자극을 하는 물리요법으로 만성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부항 치료는 치료 부위의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신진대사 증진을 도와 통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많이 달라졌죠. 여기도 계속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다니니까 진짜 어깨가 안 아팠어요. 지금도 좋아요. 좋은데 혹시나 또 재발할지 모르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자꾸 오는 거예요. 이제 뭐 즐겁게 살겠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별로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집안일도 잘하고 막 그렇게만 살고 싶어요. 네. 당장 아프고 통증이 심할 때는 사람들은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손상된 부위는 그대로 둔 채 못 느끼게 하는 치료만 받고 계속 쓰다가 보면 척추 관절은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손상된 부위를 재생하여 치료하는 양한방 복합 통증 치료로 행복한 일상으로 얼른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통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중요한데요.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맞춤 치료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